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 공채 엑스파일입니다. 네, 기업 한 곳의 공개 채용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좋은 소식 가지고 오실 분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분이죠. 그렇죠? 커리어의 네. 조은임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궁금합니다. 쏙쏙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 플라스틱 주사제 용기 개발인데요. 네, 쏙쏙 키워드 자체가 그냥 뭐 그대로인데요. 그래요.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세히 기업에 설명을. 대해서. 네. 플라스틱 주사제 주사제. 용기 네. 개발한 업체다. 네. 그렇죠. 주사 용기가 원래 그러니까요. 유리였는데,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되면서 플라스틱 이렇게 뭔가 생긴 거? 그렇죠. 집어넣는 거 말하는 맞아요. 거죠? 네, 맞습니다. 보관도 쉬워지고 네. 자, 유통도 더 쉬워지고 네네. 이런 느낌인데 업체는 추측하기가 좀 저희가 어렵네요. 업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어떤 기업인가요? 그렇죠. 제약사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추측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요. 네. 오늘 오랜 기간 동안에 의약품과 또 의료기기를 제조해온 기업입니다. 중견 기업인데요. 국내 최초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 주사제 용기 개발을 통해서 회사의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전환시켜온 기업입니다. 바로 휴온스인데요. 오늘은 2016년 휴온스의 25기 신입 공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요 의약품 제조 기업입니다. 휴온스의 채용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 부분이 좀 네. 인상적인데 그렇죠.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궁금하신 점은요 방송 중에 저희에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겠습니다. 문자는 샵 8181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전화 02-845-1901번으로 주시면요 자세하게 네. 설명해 드릴게요. 자 휴온스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확 꽂혔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궁금해요. 네, 좀 사연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네. 1997년 1997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1997이요? 네. 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IMF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전화를 제가 드렸더니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힘들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나와서 힘드니까 하사관을 지원해서 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97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어떤 기억이 97년. 있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IMF.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가 네. 왔다. 맞아요. 이게 가장 큰일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외환 위기의 그 한파가 한창이던 때였는데요. 당시 이 휴온스의 사장이자 부회장이었던 분이 새로운 공장의 부채로 인해서 굉장히 회사의 설립 이래 굉장히 힘든 위기를 겪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업차 방문했던 이 중동의 한 지역에서 플라스틱 주사제 용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파손 우려를 해소하고요. 또 원가 절감의 장점을 지닌 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국내 도입을 추진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 휴온스의 안정된 매출로도 이어졌고요. 영업이익으로도 이어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여유를 갖게 해준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후 사업에 있어서도 상승세의 탄력을 주면서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야말로 오늘날의 휴온스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도전적이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이 기반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군요. 네네. 그 힘든 와중에 또 예멘을 간 것도 모든 게 다 이렇게 또 이어지는 퍼즐이 맞아 들어가듯이. 그래요. 그랬던 포기하지 것 않았으니까.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멘이 우리보다 더 앞서가나 봐요, 이런 것들이. 우연히 네. 발견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술이고 그 네. 우연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 그렇죠. 되려 전환의 위기를 전환시켰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원자들이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갖고 있고 이렇다면은 아마 기업에서 더 잘 봐줄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 임원진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휴원스는 저희가 그 강소기업으로 또 많이 소개를 해드린 적이 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좀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1965년입니다. 광명약품공업사로 출발을 했고요.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앰플과 바이알 그리고 카트리지 타입의 의료용 용기와 또 전문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일회용 인공 눈물이죠. 이 카이닉스와 또 국내 최초
최초의 치과용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인데요. 네. 이 국소 마취제와 플라스틱 주사제가 기존 시장에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고 또 지속적인 매출 성장에 이어짐으로써 뒤이어서 웰빙 트렌드를 이끌어주는 비만 치료제와 또 비타민과 영양 치료 주사제가 뒤이어서 큰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천에 위치한 이 제조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타 제약회사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50여 개의 업체에서 의뢰를 받아서요. 수탁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이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코스닥 상장의 제약사 중에서도 매출액 3위에 오르면서 꾸준한 그리고 활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공눈물, 카이닉스, 치과용 국소 마취제, 비만 치료제, 비타민, 영양 치료 주사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저희에게 중요한 소식은 채용 소식이에요. 그렇죠. 현재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네, 현재 서류 접수 중에 있는데요. 네. 일정은 12월 23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모집 부문은 국내 제약 영업과 또 밸리데이션으로 영업직의 경우에는 근무지가 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서 전국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밸리데이션의 경우에는 제천의 공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지원 전 근무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무지 살펴봤고요. 지원 자격 조건 좀 궁금해요. 네.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지원 자격 조건에는 약간의 차이만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공통 지원 자격 조건을 좀 보겠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하신데요. 네네네. 이때 제약 영업직의 경우에는 입사 전에 6주간의 그 교육이 있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의 경우 해당 일정에 무리가 없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전공은 제약 영업직의 경우에는 전공이 무관하겠지만 밸리데이션의 경우에는 약학 또는 이 이공 계열의 전공자를 지원 자격 조건으로 두고 있으니까요. 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2개의 담당 직무, 이 2개의 부문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영업과 네. 밸리데이션 이렇게 2가지 분야인데 제약 영업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렇죠. 밸리데이션이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제약사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특정한 공정 방법이라든지 혹은 각각의 기계 설비와 이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 위치에서 각각의 기계들이 원하는 효과를 잘 내어주고 있는지 문제없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이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절차이고요. 또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 결과에 대해서 문서로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렇죠. 휴온스에서는 이 공정 과정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출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제약회사를 좀 예로 들어 드리자면 한 제약회사에서는 비누를 제조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어떻게 하면 비누가게 비누가 들어있지 않은 이 불량 제품을 찾아낼 것인가라는 거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비용을 투입해서 제품의 질량을 체크하는 기기를 투입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때 한 신입사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그 위기를 전환시켰다라고 합니다. 네네. 바로 그 대체되는 제품이 바로 선풍기였다라고 합니다. 선풍기요? 그래서 네. 네, 선풍기에 바람을 좀 쐬면서 네. 비어있는 비누곽을 날아가게 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고비용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그 기기를 선풍기로 대체를 함으로써 시간 절약도 하고 또 비용에 대한 절감도 이끌어준 그야말로 번뜩이는 아이디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 과정이라든지 시스템을 검증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소 수동적일 수도 있는 직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좀 더 현 시스템에 있어서의 개선점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적극적인 근무 태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네. 좋네요, 진짜. 정말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네. 선풍기를 이용해서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근데 재밌게 봤던 그 드라마 미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주인공이 임시한 씨였죠? 네, 장그래. 역할을 네. 맡았던 그분이 이제 그 신입사원이었잖아요. 그 극 중에서. 그런데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렇게 좀
되려 혼나는 그런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어요. 아니 아니 신입사원이 당연히 아이디어를 내고 네.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좀 신입사원에게 이런 적극성을 띠는 게 무리가 네. 아닐까 그런 걱정도 들어요. 그렇죠. 다소 그런 우려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뭐 신입사원한테서 도전 정신을 원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뭐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신입사원들아 제발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아다오라고까지 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해요. 네. 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휴온스의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에 상응하는 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래요? 네, 상상 오션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급에 상관없이 업무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뭐 조직 문화와 심지어 인사 제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역량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적극적인 참여와 또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뭐 직원들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또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직원들이 정말 신입사원까지도 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또 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예 만들어져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예 이 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채용으로 돌아가 보죠. 전형 절차가 어떻게 되죠? 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을 거쳐서요. 1차 면접과 미션, 그리고 2차 면접, 서류 확인, 그리고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때 서류 전형에 있어서 특별 미션이 있는데요. 제약과 의료업 종사자의 명함 20매를 수집해서 제출하는 미션입니다. 네, 서류 전형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명함은 서류 전형 마감 전까지 우편이나 또 본사 방문을 통한 이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서류 자소서 작성뿐만이 아니라 발품을 좀 팔아서라도 외부의 활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준비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 방송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는데 네. 거기 위에 과장님께서 주변 회사 명함을 모아오라는 거예요. 좀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혀 모르는, 신입사원들에게. 그렇죠.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가서 명함 좀 달라고 네. 하는 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데 이렇게 명함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정말 기발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성격이 워낙 네. 활동적이고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인 이런 분들은 좀 더 잘 맞을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미션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네, 뭐 지금 박재권 MC의 이런 활동성을 보기 네. 위한 말 그대로 신입사원에서도 그런 활동성, 적극성을 보기 위한 미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뭐 영업직의 경우에는요, 고객과의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적 판매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적극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명함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저를 좀 예로 들어보자면 제가 역시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네. 뭐 다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명함 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명함을 보더라도 이 사람을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후에 제가 사용한 방법은 명함 정리를 하면서 포스트잇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나눈 대화 그리고 어떤 인상착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작성을 해서 네. 이후에 그 사람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몸살 감기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라든지 이런 대화들을 덧붙이게 된다면 오. 지속적인 인맥을 관계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본인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 등을 역시나 명함 제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면 지원자의 대인관계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러네요. 포스트잇에다가 그때 뭐 11월 며칠 날 만났는데 그때 당시 감기 걸렸었음. 딱 그렇죠. 적었고 홍선혜 씨를 만났으면 눈이 굉장히 컸었음 이렇게 딱 인상착의를 적어놓은. 네. 조임 컨설턴트만의 또 명함 관리 비법까지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류 전형에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어떤 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기소개서 항목은 좀 평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항목이 300자 이내로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야겠습니다. 성장 과정과 성격과 생활 신조, 그리고 직무 기술과 경력 사항, 그리고
입사 후 자신의 모습, 지원 동기, 그리고 상벌사항 이렇게 총 6개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소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과장된 표현보다도 좀 더 솔직 담백한 그런 표현을 보여주셔야지 되겠고요. 휴원스의 인재상에 맞추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기업의 역사라든지 또는 뭐 기업의 굴곡들을 살펴보신다면 휴원스가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해하시고 작성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공채엑스per트 오늘은요 휴온스의 채용 소식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휴온스의 어떤 굴곡진, 네. 기업의 성장사도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원하는 인재상도 들려드렸으니까 이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은 네.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감일은 12월 23일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기 바랄게요. 커리어의 조은임 컨설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